왔으니까 박헌영 동지가 이 부분을 빠르게 읽고 천천히 읽을 필요 없어요. 네. 빨리 읽어보세요. 필그림 파더스가 대서양 동부 현안에 오기 전에 영국은 이미 2번이나 식민지를 개척하고자 하였다. 월터 룰리는 영국의 왕 엘리자베스 1세에게 식민지 개발 특허를 받은 후 자신의 대리인인 리처드 그랜빌을 통해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서 식민지 개척에 나섰다. 그랜빌 일행은 1585년 로어누크 섬에 도달하였다. 이들은 식민지 개척과 약탈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꾼들과 용병들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식민지 개척은 원주민들과의 충돌, 보급품의 부족으로 실패하였다. 1587년 룰리는 이번에는 거주 목적으로 개척민을 파견하였지만 이들 역시 같은 이유로 식민지 건설에 실패하였다. 룰리는 1602년 식민지 개척의 실패를 알아내고자 탐사대를 보냈으나 로어누크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영국이 처음으로 성공한 식민지는 남부 버지니아 지역의 제임스타운이다. 제임스타운은 처음부터 거주의 목적으로 건설되었다. 1607년 런던 회사가 제임스 1세의 특허에 따라 투기꾼, 용병, 범죄자 등 100여 명을 이곳에 이주시켰다. 제임스타운은 초기 이주자 중 영국 왕실의 식민지 의회의 위임을 받은 7인이 식민지 의회인 버지니아 의회를 구성하였다. 이는 아메리카 영국 식민지에서 최초의 자치의회이다. 1609년 400명이 제임스타운에 추가로 도착하였고 1624년까지 4,000명이 도착하였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형성, 그 미국은 이제 애외주의죠. 미국은 다른 나라랑 틀리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애외주의인데 그 특징은 북미 대륙, 남미는 포르투갈, 스페인이 중남미인데 북미 대륙에 이제 미국과 캐나다죠. 그래서 기독교 백인 국가를 만들었다는 거고요. 미국의 형성 과정은 미국 역사에서 보면 이제 필그림 파더, 필그림 순례자죠. 그래서 미국의 최초로 건설했다고 주장되는 순교자들을 필그림 파더라고 해요. 파더는 뭐 건국의 아버지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언덕 위에 집을 졌다. 이 언덕 위에 집이라는 거는 성경책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콜럼버스가 뭐 미국 대륙을 발견했다 그러는데 뭐 원래부터 인디언이 살았었죠. 그런데 유럽이 중에서 콜럼버스가 아니라 실제로 유럽에서 역사에 밝혀진 것만 말하는 거예요. 그 유럽인 중에 최초로 그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지금으로 치면은 이 노르망드 그죠? 노르웨이죠. 노르웨이 쪽 사람이랍니다. 이게 이제 이들이 이제 일부가 북쪽으로 가서 그린란드가 있어요. 지금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식민지입니다. 그린란드. 이 그린란드에 이 사람들이 정착을 했는데 약 1000년 기원 후 1000년 전이죠. 1000년 전. 기원 후 1000년 즈음에 이 그린란드를 거쳐가지고 알래스카에서 그쪽으로 해가지고 아메리카, 지금 캐나다 지역이겠죠. 어쨌든 이 아메리카 북미에 그 개척을 시도했답니다. 그런데 도시 건설에 실패하고 다시 그린란드로 돌아갔답니다. 그래서 이런 콜럼버스 이전에 유럽인들이 있었지만 식민지 개척에 실패를 했다는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미국의 아름다운 얘기는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영어책에 나왔는데 메이플라워, 그죠? 그 메이플라워를 선교사들이 타고 와가지고 내려서 인디언들과 함께 사이좋게 뭐 추수감사절을 했다. 뭐 이런 거를 알고 있죠. 그렇게 해서 미국이 생겼다는데 그게 아니라 그 메이플라워라는 선교사들이 오기 전에
영국에서 이쪽에 식민지를 개척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나 했다는 거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됐냐면은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화했죠. 이것을 식민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동인도 회사라는 걸 건설했어요. 동인도 회사. 근데 지난번에도 말했는데 이 동인도 회사는 인도 지역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이쪽 지역을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영국뿐만 아니라 네덜란드나 대부분의 유럽의 나라들이 이러한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한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왕이죠. 정부 왕이 특허권을 준 거예요. 식민지 개척의 특허권. 식민지 개척의 특허권. 왜냐하면 영국이 조그만 나라잖아요. 근데 식민지가 너무 넓죠? 식민지가 너무 넓어서 자기가 직접 못하고 민간인에게 이거를 특허권을 주는 거예요. 돈 주고 물론 당연히 파는 거죠. 파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본토에서 그 특허권을 사고 그리고 그 특허권을 산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와가지고요. 이러한 개척 식민도시를 건설을 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과정에서 인디언들과 충돌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바로 했던 게 로어로크라는 데고 지금은 이게 폐허가 됐어요. 식민지 개척에 실패해서 온 사람들이 다 죽거나 돌아가서 폐허가 됐고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기가 살던 유럽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 식민지죠. 이 식민지인데 정말 황무지죠, 그죠? 전혀 사람이 안 사는 이런 데 오는 사람이 미국에서 잘 먹고 유럽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오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이러한 선교사들도 있지만 사실은 제일 많은 게 처음에는 투기꾼, 용병이에요. 그죠? 식민지에 가서, 한탕 하겠다. 그죠? 한탕 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투기꾼들이 많이 왔고요. 과정을 보면. 그리고 이제 물론 선교사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죄인들도 있었어요. 특히 오스트리아, 지금의 호주는 주로 죄인들이 많이 가 있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캐나다도 죄인들을 글로 추방을 한 거죠. 그래서 로어로크라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고 이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메이플라워라는 그러한 전설은 사실은 그런 게 있었지만 그게 미국의 최초다고 선전하고 있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 앞에 이러한 투기꾼이나 용병들 그 뒤에 나오는데 인디언을 학살한 것 이런 거를 감추기 위해서 아름답게 미화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와가지고 인디언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이 미국의 식민 도시죠. 미국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미화를 시키는 거죠. 그게 잘못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최초로 성공한 식민지, 로어로크는 실패했고요. 최초로 성공한 식민지는 제임스 타운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성공을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살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들도 영국 본토에서 특허권이죠. 특허권을 받아서 온 겁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영국에서 수개월 동안, 그죠? 수개월 동안 걸쳐서 미국의 황무지에 왔죠? 황무지에 와서 공동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생활의 수칙이 필요하겠죠? 왜냐면은 영국과 미국이 너무나 멀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식량,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거, 그 다음에 치안, 범죄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도자도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제임스타운 초기에 이주자들이 야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가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정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영국 본국의 아메리카 식민지에 관한 결정을 하는 기구, 게 식민지의회예요. 식민지의회. 그래서 미국으로 이렇게 그 이주를 하려면 이 식민지의회죠. 이 식민지의회로부터 우리는 미국에 가서 공동체 생활을 할 거니까 우리 공동체 생활의 수칙은 이러이러한 거다. 해서 그 식민지의회의 그 위임이죠. 허가. 그래서 식민지의회를 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민지의회가 있고 바로 이제 그 미국의 영국 식민지 현지의 주민들의 대표인 의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이 점이 미국의 지금 우리가 미국을 되게 보수적이고 제국주의라는데 이 점이 미국의 진보적인 거예요. 막스도 미국을 되게 진보적인 나라로 쳤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영국 본토와 관계를 끊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만들고 민주적으로 논의해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 이런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바로 미국은 공동체, 그죠? 새로운 공동체를 건설하기에 좋은 나라.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나 축의꾼도 많이 갔지만 어떤 사람이 많이 가냐면 19세기에 이상사회를, 그죠?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종교적인 분파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공상적 사회주의라 그러죠? 공상적 사회주의.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상촌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면서 미국의 온갖 이 사회주의 이 경향의 실험 공동체들이 건설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미국의 초기가 바로 자치공화국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치공화국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좋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 윤종옥 동지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읽을 수 있으면? 감정 동지가 안 되나 보다. 그러면은 우리 박건영 동지가 여기 현장에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쭉 빨리 읽어보세요. 제임스타운 주민들은 원주민들로부터 담배 재배를 배워 담배를 유럽에 수출하였다. 주민들은 담배 농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1619년 최초로 영국 식민지에 아프리카 흑인 노예를 도입하였다. 제임스타운은 1616년부터 1699년까지 83년간 영국 식민지의 수소 역할을 하였다. 1624년 개척민에게 쫓겨난 인디언의 습격으로 개척민 340명이 사망하는 제임스타운 학살 사건이 일어났다. 백인의 인디언 학살과 인디언의 보복이 수차례 반복되었다. 인디언과의 충돌로 인해 1698년 식민지 청사가 불타버리자 1699년 식민지의회는 식민지의 수도를 제임스타운에서 미들 플랜테이션으로 옮겼다. 그 이후 제임스타운은 점차 쇠퇴하였으며 1750년대에 폐허가 되었다. 네, 그래서 이 영국
그죠? 영국의 이주민들이 지금 어디로 왔냐면, 지금으로 치면 제일 많이 입은 데가 미국의 동부예요. 미국의 동부. 뉴욕, 그죠? 뉴욕의 어떤 동부죠.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은, 날씨로 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날씨로 치면은 서울보다 좀 더 추운 곳? 평양? 이런 정도로 될 것 같아요. 평양,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주민들이 항상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면 겨울이에요, 겨울. 첫 번째는 겨울을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식량을 했는데, 무역이죠, 무역. 무역을 하려면 어때요? 유럽에서 나지 않는 거, 그죠? 유럽에서 나지 않는 것을 수출해야 되겠죠. 유럽에 필요한 걸 유럽에 수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유럽에 나지 않는 아메리카의 특산품, 아메리카의 특산품이죠. 초기에는 담배, 나중에 이제 사탕수수 이런 거 했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했고, 그래서 이 무역을 우리 지난번에 삼각무역 배웠죠. 삼각무역. 삼각무역은 이런 거예요. 영국의 상인들이죠. 영국의 원거리 상인들이 공산품, 예를 들어 총이죠, 총. 공산품을 갖고 아프리카죠. 아프리카에 가서 이걸로 뭐를 사요? 노예죠? 노예를 사서,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아메리카의 농장에 노예를 팔고 대신에 뭐예요? 담배나 설탕이죠. 사탕수수, 설탕을 수입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총을 가지고 총과 아메리카에서 노예를 바꾸고 아프리카에서, 그 다음에 아메리카에 가서 노예와 이러한 담배 설탕을 해서 바로 이게 삼각무역이에요. 이걸로 영국이 엄청난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서 주로 이제 담배를 초기에 많이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흑인 노예 제도가 도입됐다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인디언과의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면 인디언은 주로 어디에 살아요? 인디언은 보니까 주로 버팔로인가? 그죠? 버팔로가 많이 사는 평야? 평야. 아니면 낮은 구릉지대. 이렇게 사는 걸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영화에는 서부 영화죠. 19세기 영화. 자, 여러분 그 4대 문명, 4대 문명은 어디서 봐요? 4대 문명은 어디서 해요? 사람이 살기 좋은 곳.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어딜까요? 당연히 바닷가죠, 바닷가. 바닷가 연안이나 하천이죠, 하천. 큰 강의 하류. 여기가 제일 좋죠. 마찬가지로 미디언들도 여기 살았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영국이나 유럽의 이주민들이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을 다 차지합니다. 살기 좋은 곳을 차지하면서 인디언들이 내륙으로 밀려난 거예요. 내륙으로. 살기 더 힘든 쪽으로 내륙으로 밀려났다. 그래서 연안에서, 살기 좋은 연안에서 평야로 밀려나고, 평야에서 또 황무지로 밀려나고, 이런 식으로 인디언들이 계속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처음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바로 살기 좋은 거였겠죠? 바닷가나 큰 강의 하류에 유럽인들이 거기에 도시를 건설했고, 거기에 있던 인디언들을 전쟁을 통해서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물론 상호 간의 전쟁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유럽의 무기가 더 월등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방적인 학살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임스타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학살이 되면서 이 식민지가 결국은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성장을 했지만 거의 이제 한 130, 40년 동안에 존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디언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처럼 평화지대 버펄로가 있었는데 살지 않았다. 살기 좋은 바닷가 연안이나 큰 강의 하류에 살았는데 백인들에게 밀려난 거예요. 밀려난 과정에 전쟁도 있었지만 잔인하게 전염병이죠. 물론 이제 일부러 그러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일부러 전염병을 확산시켜서 인디언들을 쫓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이제 이런 미국에서 자랑하는 선교사들, 신교도들이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오는 이러한 과정을 보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보려면 여러분 중남미는 다 카톨릭이죠. 카톨릭. 그죠? 대부분 중남미 카톨릭이잖아요. 미국은 개신교죠. 개신교. 그래서 개신교는 바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1648년에 말했지만 국가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인정했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국가 내에서 그 나라 국교가 아닌 다른 기독교인들이죠.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탄압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식민지죠. 아메리카로 오게 되는, 그래서 미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을 하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영국이죠. 영국의 신교도들이죠. 신교도들. 그래서 주로 이제 청교도가 되겠는데, 바로 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형성됐나 이건데, 자, 이건 개요만 얘기할게요. 영국도 역시 카톨릭이었죠. 카톨릭이었는데, 영국의 왕이, 그죠? 이혼 문제로 카톨릭과 대립을 합니다. 카톨릭과 대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국 왕이 카톨릭에서 독립해요. 카톨릭에서 독립해서 자기가 교주가 되죠. 교주가 돼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요. 그게 영국의 국교죠. 그죠? 우리로 지금 영국 성공회예요. 영국 현재 영국 영국 성공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국 국교인데 이 과정을 우리가 빠르게 한번 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되게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이창물 동지 혹시 읽을 수 있어요? 네. 예, 그러면 이거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어차피 스토리적인 거니까. 헨리 8세의 형 아서 왕세자는 1501년 스페인의 전신인 아라곤과 동맹을 맺으려는 아버지 헨리